영심아, 나 요즘은 손을 자꾸 숨기게 돼. 왜? 어디 다쳤어? 아니, 그냥 이 반점들 때문이야. 손등에 점이 자꾸 늘어나니까 손주가 내 손 잡기 싫어하더라고. 할머니 손 무서워 그러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아이고, 나도 그래.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와. 처음엔 조그맣게 생기더니 이제는 얼굴이며 손등이며 다 얼룩졌어. 무슨 얼룩덜룩한 청 같아. 예전엔 친구들이 손 예쁘다고 했는데 요즘은 모임도 안 가. 이 반점들이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니까. 명자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냥 늙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 이 작은 반점 하나가 마음까지 얼룩지게 하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세훈입니다. 올해로 86세, 55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없이 많은 검버섯과 기미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들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건 손을 숨기게 하고, 거울을 피하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의 얼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병원 기계도 비싼 약도 아닌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웃으며 거울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손등 위에 그 작은 반점이 당신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버섯이나 기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흔한 변화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작고 어두운 반점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무게를 안고 있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5세 정명자 할머니셨습니다. 늘 손에 장갑을 끼고 병원에 오셨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이게요. 이 반점들 때문에 손주가 저랑 악수를 안 하려고 해요. 손이 늙은 것 같다고 무섭대요. 그래서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접촉을 줄이고 모임을 피하고 결국 스스로를 점점 숨기게 만드는 마음의 고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가 외모 변화로 인해 대인관계를 줄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일수록 얼굴에 생긴 점과 기미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외출을 망설이게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병리적으로는 양성입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기에 더 방치되기 쉽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점 하나가 일상에서 따뜻한 악수를 막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멈추게 하고 자식과 손주 앞에서 시선을 피하게 만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46세, 피부과 의사로 55년을 살아왔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고 그 손등 위에 작은 점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자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 반점들 늙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만큼의 빛과 그림자가 피부 위에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나를 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반점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생기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첫 번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굴이나 손등에서 마주하는 이 검은 반점들,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정체를 알면 지우는 길도 분명해집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검버섯과 기미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 불리며 나이가 들면서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거친 반점입니다. 반면 기민은 주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이면서 생기며 색이 균일하지 않고 양볼이나 이마에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적인 시작점은 같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를 만들어내고 반복된 노출은 결국 색소가 피부에 남아 기미와 검버섯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농촌에서 평생을 밭일하며 사셨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면 건강해진다며 늘 모자도 쓰지 않고 일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등에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얼굴에도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햇빛의 축복이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되는구나. 자외선은 마치 천천히 내리는 투명한 먼지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렇지 않지만 내일도, 모레도, 10년, 20년 반복되면 피부 위에 쌓여 색소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버섯과 기미는 어쩌면 시간이 남긴 서서히 퍼지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외선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역시 피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면 피부도 같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여기에 기름진 식습관, 혈액순환 저하,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색소 침착이 심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져 한번 생긴 반점은 사라지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멜라닌도 각질도 결국은 우리 몸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우리 몸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점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닌 자외선과 시간, 호르몬과 감정의 복잡한 조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원인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도 약도 아닌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반점들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 작은 점 하나가 어떤 감정과 일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흐리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서울 은평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77세 정영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손등에 검버섯이 많아져 어느 날부터 손님 앞에서 장갑을 끼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님들이 사장님 손이 정갈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눈치를 보게 돼요. 손에 점이 많아지니까 괜히 불쾌하게 보일까 싶어서요. 그렇게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던 중 제가 알려드린 감초차 찌꺼기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15분 매일 저녁 TV 보며 손등에 얹으셨죠. 한 달이 지나자 반점이 옅어졌고 2달 뒤엔 손님들이 다시 사장님 손 예뻐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계산할 때 장갑을 안 껴요. 손 내밀 때도 마음이 덜 불편해요. 작은 점들이 사라지니까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81세 최상철 할아버지입니다. 은퇴 후 매일 동네 공원을 걷는 게 일상이셨죠. 처음엔 손등에 생긴 점을 늙으면 당연한 거지라며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점이 점점 커지고 붉은기가 돌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자꾸 병원 가보라 해서요. 혹시 이상한 병 아닐까 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이후부터는 알로에 젤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하셨습니다. 2개월 후 손등이 확연히 밝아졌고 무엇보다 요즘은 산책 나갈 때 손이 눈에 띄지 않아 좋아요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늦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진리를 다시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68세 이수민 여사입니다. 요가 강사로 활동하시다 은퇴하신 뒤에도 몸과 마음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름은 생겨도 점은 막고 싶었어요. 뭔가 확 다르게 보이니까요. 이 여사님은 60대 초반부터 항산화 식단을 실천하셨고 자외선 차단제를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하루 딸기 5알, 저녁엔 브로콜리 반 접시, 틈날 때마다 녹차를 즐기셨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피부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저는 그저 매일 조금씩 했을 뿐인데요. 미리 알고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시간을 거슬러 피부를 지켜낸 것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 나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고 방법이 어렵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작고 꾸준한 노력이 삶의 표정을 바꾸고 거울 앞의 시선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반점은 어쩌면 지나온 세월의 기록이지만 반드시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짐은 아닙니다. 흐리게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보다 따뜻하고 약보다 안전한 집에서의 피부 회복 습관들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 없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료들로 충분한 자연요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르는 것, 즉 피부에 직접 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눈에 보이는 검버섯과 기미를 서서히 흐리게 만들어주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재료는 감초입니다. 익숙한 향과 맛으로 많은 어르신들께 친근한 재료죠. 그런데 이 감초에 들어있는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피부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감초 추출물은 색소 침착을 최대 25%까지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감초를 끓여 차를 드신 후 남은 찌꺼기를 깨끗한 면포에 싸서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15분만 얹어두시면 됩니다.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일상 속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3, 4주만 꾸준히 하셔도 색이 흐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늘 반찬으로 먹는 이 채소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K, 그리고 유황 성분이 풍부해 멜라닌 색소를 완화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실제로 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 마스크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피부 밝기에서 평균 20%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 잎을 얇게 썰어 냉장고에서 꺼낸 뒤 상온에 10분 정도 두어 차가움을 없애고 깨끗이 씻은 뒤 반점 부위에 올립니다. 약 15분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끝입니다. 하루 한 번. 저녁 뉴스 보실 때 해보세요.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미리 팔 안쪽에 시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로에입니다. 베란다나 마당에 하나쯤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알로에의 투명한 젤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진정과 색소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에서는 알로에 젤을 2개월간 꾸준히 바른 참가자들의 피부 밝기가 평균 30%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알로에 젤을 잎에서 직접 긁어내어 반점 부위에 마사지하듯 바르시고 20분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하루 한 번, 자기 전 침대 옆에서 조용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특히 손등, 이마, 눈 밑 부위에 효과적이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물에 1:1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바르는 방법은 모두 어렵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가능하며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단 15, 20분. 손 하나 얹는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바꾸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80% 이상이 예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끼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바르는 이 시간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자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르는 것보다 더 간단한 매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물과 차의 힘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서 바르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시는 것, 즉 하루에 꾸준히 물과 차를 섭취함으로써 피부의 안쪽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시느냐는 피부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중 커피나 차는 자주 마시지만 순수한 물은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은 피부에 있어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세포 하나하나에 수분과 산소를 전달해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리터의 물을 2개월간 꾸준히 마신 어르신들은 피부 탄력이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고 피부색도 더 맑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시고 식사 전후 오후 3시쯤 잠들기 전까지 하루 총 6컵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물병에 시간을 적어두거나 식탁 위에 예쁜 유리컵을 놓아두면 금세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초차입니다. 앞서 바르는 방법에서도 소개해드린 감초는 마셔도 효과적입니다. 감초차에는 글라브리딘 외에도 피부를 진정시키고 간 기능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기미가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는 감초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단, 고혈압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 대신 감초 찌꺼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피부과 연구에서는 2개월간 하루 2잔의 녹차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색소 침착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마시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마시는 습관은 모두 간단하지만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는 매일 우리가 들이마신 수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물과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이자 나 자신을 향한 작은 배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마신다는 건 내 몸에 고맙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피부가 작게나마 웃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피부에 바르고 마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그러나 가장 맛있고 재미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항산화 식단, 먹는 것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바로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겉에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피부를 바꾼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주고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를 줄이고 기미와 검버섯을 완화시키는 데는 항산화 식단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딸기입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이 과일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비타민C는 색소를 분해하고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아침에 밥상 옆에 딸기 5알만 올려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은 별로지만 몸에는 좋다고 말하는 채소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 C는 물론 피부 염증을 줄이고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루 반 접시 정도만 쪄서 드셔도 충분하며 된장국에 넣거나 반찬으로 곁들이기 쉬워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놀랍게도 단맛을 줄이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혈류를 개선하고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물론 하루에 1-2조각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달지 않은 7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에는 셀레늄, 아연,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 아침 식사에 넣거나 요구르트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저는 77세 최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기미 때문에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셨던 분이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외출을 꺼려 하셨지만 항산화 식단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거울 앞에서 화장 안 해도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부러워해요. 그 미소는 식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항산화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고가의 식품이 아닌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먹는다면 피부가 스스로 정화되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이 거울 속 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딸기 몇 알, 저녁에 브로콜리 반 접시, 중간에 견과류 한 줌과 다크초콜릿 한 조각만 추가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피부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바르고
마시고 먹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실천을 넘어서 그 실천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바로 꾸준함, 즉 인내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르고 마시고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왔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더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씨앗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7일 도전입니다. 딱 7일만. 지금 배우신 방법 중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선택해 매일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감초차 찌꺼기를 손등에 올려보셔도 좋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식탁에 딸기 5알을 올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도전을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1일차 오늘 피부 상태를 간단히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별도의 카메라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충분합니다. 2. 6일차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을 반복하세요. 작은 메모도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손등이 덜 간지러웠다, 기분이 가벼워졌다 같은 느낌들입니다. 7일차 1일차 사진과 비교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고생했어. 그래도 해냈어.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피부 시일일기 또는 검버섯 도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한 장 혹은 한 문장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도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80세 박정숙 할머니. 평생 자식들과 손주들만 챙기느라 본인은 늘 뒷전이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 얼굴을 돌보고 싶어요. 저도 거울 앞에서 웃고 싶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께 7일 도전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딸기와 감초차를 7일간 실천하시고는 말씀이 달라지셨습니다. 거울 볼 때 덜 무서워요. 손주가 예뻐졌대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미소는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감초차를 끓이거나 냉장고에서 양배추 한 장을 꺼내보세요. 아니면 물 한 컵, 딸기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이 7일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응원이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실천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 즉 꾸준함, 인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7일의 반복은 변화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질문. 이 점들 정말 나이 탓일까? 그 물음 하나가 오늘 우리를 바르고 마시고 먹고 실천하고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점 하나가 사람을 숨게 만들고 관계를 멀게 하며 거울 앞에서 마음을 굳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점을 흐리게 하는 건 비싼 기계나 병원이 아니라 하루 15분의 따뜻한 습관, 즉 나 자신을 향한 조용한 돌봄이라는 것도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봤습니다. 감초차 찌꺼기 하나가 손주와의 악수를 되찾게 해주었고, 딸기 몇 알이 거울 앞에 미소를 되살렸고, 따뜻한 물 한 컵이 나는 괜찮다는 믿음을 조금씩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50년 넘는 진료 속에서 늘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고 단순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손등, 당신의 마음, 당신의 하루를 다시 환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비밀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병원 크림 없이도 주름을 완화하는 3가지 자연 오일의 조합. 많은 어르신들이 감탄한 바로 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당신의 7일 도정이나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다시 미소 지을 당신을 저는 응원합니다.